안녕하세요. 이등동물 의료센터의 원장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양이에서 이런 질환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고양이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들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피부 질환으로 진료 의뢰된 45마리의 고양이 중 12.5%가 아토피로 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나 사람과는 다른 발생 기전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개에서 알러지 검사는 혈액 중 면역 글로불린의 농도를 통해 항원에 대한 반응 정도를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 학회 발표나 보고에서 고양이의 혈액을 통한 알러지 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데요. 바로 발생 기전이 달라 검사 정확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아토피는 비벼룩, 비음식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슨 말일까 하실 텐데요. 아토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에서 벼룩, 그리고 음식에 의해서 유발되는 다른 과민성 피부 질환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시니아니 호발종으로 계절과 상관없는 심각한 가려움증이 주된 증상인데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병변 부위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질병 경과에 대해 수의사 선생님과 꼼꼼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의 이러한 증상 관찰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의 유튜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고양이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 심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반하며 최소 다음 4가지 일반적인 피부 반응 패턴 중 한 가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머리, 목, 귓바퀴를 스스로 긁는 모습인데요. 보통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염증이 발생하고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됩니다. 따라서 2차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네칼라를 반드시 씌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매우 핥아서 발생한 피부의 탈모 병변인데요. 그루밍을 넘어 털이 다 빠질 때까지 매우 핥는다는 것도 가려움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피부에 좁쌀 피부염, 즉 작은 홍반성 구진이라는 병변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어렵죠?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어원이 식물 중 수수씨 같다고 하는데 그보다 붉은 반점 뾰루지 같다고 설명하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좁쌀 피부염은 고양이에서 대표적인 과민성 질환에 대한 피부 반응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호상구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호상구성 피부병이란 백혈구의 일종인 호상구가 과도한 반응을 일으켜 피부에 염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을 보이는 피부병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입술이나 구강 내 점막 궤양성 병변, 배 쪽이나 뒷다리 궤양성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위의 호상구성 피부병은 전형적인 고양이 아토피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4가지 피부병변 중 한 가지가 관찰된다면 또 이러한 병변이 치료를 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된다면 고양이 아토피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심이며 위의 패턴을 통해 함부로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의 치료의 중요한 부분은 명확한 원인을 찾는 것인데요. 여기서 명확한 원인은 초기에 발생한 피부 병변의 위치와 양상이 큰 실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보호자분들 임의로 여러가지 약을 사용하여 이러한 초기 병변이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심심치 않게 피부 질환으로 수개월간 고생을 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피부 패턴이 관찰될 경우 모두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 수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